안녕하십니까. 소방유치역학 2018년 4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스프링 상수가 10N/cm인 4개의 스프링으로 평판 A를 벽 B에 그림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이 평판에 유량 0.01 세제곱미터/세크, 속도 10m/s인 물 Z가 평판 A의 중앙에 직각으로 충돌할 때 물 Z에 의해 평판과 벽 사이에 단축되는 거리는 약 몇 cm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은 이제 문제풀이에 넣은 필요한 공식들은 다 미리 적어놨고요.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필요한 것은 평판과 벽 사이에 단축되는 거리를 구하고 있죠. 즉 지금 L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L을 구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F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F가. 그래서 F를 어떻게 구하냐? F를 여기서 구해오는 겁니다. 평판에 작용하는 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유량이 주어져 있고 속도가 다 주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량과 속도를 이용해서 힘을 구하고, 평판에 부딪힌 힘, 충돌하는 힘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스프링에 의한 단축거리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스텝으로 풀어보자면, 첫 번째는 힘을 구해야겠죠. 평판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힘을 다시 한 번 더 공식을 적어줍니다. rho QV고요. 문제에서 이제 물 Z라고, 물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는 1000으로 쓰면 되겠죠. 물의 밀도니까. 그리고 Q는 0.01이죠. 0.01 사용해주고, 속도는 10m/s이기 때문에 10을 그대로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힘은, 평판에 작용하는 힘은 100N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단축거리를 구하겠죠. 스프링에 의한 단축거리. 그럼 마찬가지로 또 공식을 적어주고요. 자, F는 여기서 10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N은 스프링 개수니, 스프링이 몇 개라고 했죠? 문제에서 보면 4개라고 나와있죠. 여기 4개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4개를 적어주고, K는 10N/cm라고 했기 때문에 10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N/cm니 당연히 답도 cm로 나오겠죠.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를 2.55가 나오고 단위는 cm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스프링 개수가 N/cm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5cm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보기로 돌아가서 보면 cm를 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2.5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스프링에 의한 단축거리 관련된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12터로 바뀐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항상 이런 것들은 암기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이상기체의 정합비열 CP와 정적비열 CV와의 관계로 옳은 것은? 단 R은 이상기체 상수이고 K는 비열이다 라고 있는데, 비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K는 비열비라고 생각하면 되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합비열 하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P라고 이제 P는 프레셔라고 해서 압력의 영어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됐을 때 비열을 CP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적비열에서 V는 볼륨이죠. 볼륨이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부피가 일정할 때 비열을 CV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식들은 여기 다 적어놨고요. 기체상 항수 R은 정합분의 정적이다. 비열비는 CV분의 CP다. 즉 기체 상수는 반드시 양수여야하기 때문에 R은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CP는 CV보다 큽니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연계해서 더 나가보자면 비열비는 CV분의 CP인데 CP가 항상 CV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비열비 같은 경우는 항상 1보다 크다는 것도 기억해주면 여러분들이 관련 문제 나왔을 때 조금 더 쉽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체 상수 R은 양수이기 때문에 항상 이 식이 되었을 때는 항상 정합비율이 정적 비율보다 크다는 거, 요 관계식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거고, BRB K는 그렇기 때문에 12분의 CP에서 CP가 항상 크기 때문에 BRB는 항상 1보다 크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로 돌아가 보면 관련된 식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맞는 것은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기체 상수는 CP/CV다 라고 되어 있고, 보기 4번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이게 아닌 CV분의 CP가 되는 것이겠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동호가 반대로 돼야겠죠. 부동호가 반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1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애초에 없는 얘기고, CP와 CV 관계는 CP가 더 크다는 것 뿐이지 일정한 수치의 비율을 항상 유지하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분은 1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항상 절반은 아니다는 거 기억하면서 보기는 3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유체가 매끈한 원광 속을 흐를 때 레이놀드 수가 1200이라면 과학 마찰 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고요. 우선은 매끈한 원광 속에 레이놀드 수가 2100이랍니다. 2100. 선생님이 레이놀드 수는 제 흐름의 형태를 쪼개는 것을 레이놀드 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 난류가 있고요. 그 기준은 보통 2100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100을 기억 못하겠으면 2000이라고 외워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놀드 수가 1200이니까 측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측류인 경우 관마체 개수는 F는 R2분의 64고요. 그래서 문제를 공식을 한번 적어주고 여기서 120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1200분의 64를 넣어주면 약 0.0532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게 있죠. 난류일 경우에는 그러면 관마체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할 수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개념서에 적어놨을 텐데 사실 별로 필요한 공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류일 경우 레이놀드 수를 통한 관마체 개수는 여태까지 문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외울 필요 없고 측류일 경우에는 반드시 F는 R2분의 64이라는 거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모세관 현상이 있어서 물이 모세관을 따라 올라가는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모세관이 뭐냐? 모세관이 뭐냐면 다 이렇게 그릇이 있고요. 그릇 안에 이렇게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액체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얇은 관을 꽂으면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높이를 모세관 현상의 H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H로 관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얇은 관을 꽂으면 수면보다 높이 올라가는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고 지금 주어진 공식은 이 올라간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선생님이 기호에 의미하는 바는 다 적어 놓았으니 책을 통해 확인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면 장력이 클수록 높이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표면 장력은 이거죠. 표면 장력은 분자이기 때문에 클수록 높이 올라가는 게 맞죠. 분수에서 분자가 커지면 그 값도 커지고 분모가 커지면 그 값이 작아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2분의 2, 2분의 3 뭐가 더 크죠? 그쵸. 이쪽이 더 큽니다. 왜냐? 분자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럼 봅시다. 2분의 1과 3분의 1은요. 그쵸. 2분의 1이 더 크죠. 그거는 분모가 커졌기 때문이죠. 즉 분모가 커지면 값이 작아지고 분자가 높아지면 값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로 돌아와서 표면 장력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있기 때문에 클수록 여기 해당하는 것이 분자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간다. 맞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우선 1번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의 지름이 클수록 높이 올라간다. 관의 지름은 여기 분모에 있기 때문에 클수록 오히려 작아지겠죠. 확인할 수 있겠고 밀도가 클수록 높이 올라간다. 자, 밀도라는 애인데 여기는 따로 밀도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감마가 있죠. 감마. 자, 비중량이라죠.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죠. 근데 중력가속도는 9.8로 상수죠. 항상 같은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해놓기 때문에 즉 비중량과 이제 밀도는 같은 관계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밀도가 클수록 높이 올라간다. 아니죠. 비중량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클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보기 4번 중력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G가 있죠. G는 비중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력 크기와도 무관하지 않고 만약에 중력이 올라간다 하면 모세관 현상은 작아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방금 설명에서는 상수를 잡았지만 만약 상수를 잡지 않고 그대로 이 식을 정리하면 비중량 풀어보면 로그 G D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시타가 나오고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중력가속도가 상수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중력의 크기가 올라가면 모세관의 높이는 낮아진다는 거 왜냐면 분모에 있기 때문에 라고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분모가 올라가면 값이 작아지고 분자가 올라가면 값이 커진다는 거 개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면 역학에서는 이제 분자가 커지는 것을 분자와의 관계를 정비례한다고 얘기를 하고 비례한다고 얘기하고 이제 분모가 커지는 것을 반비례한다. 분모의 관계를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비례 반비례 보게 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자와 분모의 관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상 소방유치역학 2018년 4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